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J리그 2부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쿄베르디 대 주빌로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베르디는 선수비 후 역습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수비진의 부하가 심한 상황에서는 실점률 통제를 잘 해내지 못하는 편인데 승점 정리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후반점 실점이나 라스트미닛 골이 승점 정립에 상당한 장애가 되기도 했다. 10개 넘는 슈팅을 기록하고도 한 골에 그치는 등 도쿄베르디의 결정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어서 주빌로는 일단 역습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제법 괜찮은 모습이다.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마치다를 잡아내는 경기를 보여줬고 저메인이라는 높은 결정력을 가진 주포도 있는 상태다. 물론 저메인이 폭발하지 않으면 팀의 해결사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대 수비진에 꾸준히 부담을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빌로는 상대 수비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베르디가 수비진이 무리하는 상황에서는 후반의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편이고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슈팅의 정확성이 빼어난 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이기도 하다. 주빌로 이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비셀고베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셀고베는 홈에서 오히려 부진한 모습이다. 아무래도 상대가 웅크리는 것으로 응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들이 역습을 가는 상황이 썩 녹록치는 않다. 홈과 원정 모두 7득점으로 동률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6대1로 사포로를 이긴 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홈에서의 기복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문제는 니가타의 플레이도 상당히 실리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어서 니가타는 고베에게는 제법 약했지만 지난 시즌 선수비 후 역습으로 실리를 잘 챙기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무 1패였지만 지난 시즌 경기 양상은 어느 정도 팽팽한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니가타도 올 시즌 경기당 0대의 득점력으로 화력이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잔류에 성공했던 것도 수비와 버티는 힘이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명백할 것이다. 비셀고베가 홈에서는 생각보다 공격력에서 기복이 큰 편이다. 선수비 후 역습의 실리를 잘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니가타가 지난 시즌 고베를 상대로 비슷한 플랜으로 팽팽한 승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경기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 오사카는 공격진의 생산성은 좋은 편이나 선수 개개인의 폼이나 폭발력에 기대는 양상이 짙은 편이다. 세레소를 공략하는 팀들은 중원에서의 빌드업 체계를 완성시키고 세레소의 단단함을 공략했던 유형인데 간바가 공수 전환이 뛰어난 팀이라고는 해도 세레소의 단단함을 공략한 사례 자체가 많았던 모습은 아니다. 이어서 세레소 오사카는 간바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기동성과 단단함의 조합이 꽤 좋은 편이지만 세아라 외에는 그다지 문전에서 결정력을 선보이는 면모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간바를 상대로는 원정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을 만들며 전반적으로 신승 양상에 강했다. 최근 5경기 중 세레소가 3승을 기록 중인데 해당 승리는 모두 한 점 차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선수 개개인의 폭발력에 기대는 간바가 세레소의 단단함을 확실하게 공략해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다. 세레소가 압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면모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간바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신승 양사의 이득을 잘 챙겨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삿포로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삿포로는 올 시즌 떨어지는 공격력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3백의 수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세를 놓치지 않는 편이긴 하나 홈과 원정에서 모두 0대의 기대 득점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도쿄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상황에서 삿포로의 양 스토퍼들이 앞서 나가면서 생긴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이어서 도쿄는 롱카운터에 능하지 않은 편은 아니다. 니가타와 상대를 했던 상황에서도 롱카운터로 니가타의 견고한 수비를 격파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마치다 같이 단단한 코어와 압박을 바탕으로 수비하는 팀들에게 더 약한 모습을 보인다. 도쿄가 삿포로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삿포로가 라인을 올리는 상황을 도쿄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도쿄가 오히려 지키는 양상을 보여주는 팀에게 더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기도 하고 애초에 삿포로가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다지 좋아 보이는 팀은 아니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토상가 대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는 지금까지 마치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교토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들에게는 약점을 크게 노출했던 편이다. 실제로 고베를 상대로도 상대가 밸런스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자 연패를 당하면서 전적이 좁혀지고 있기도 하다. 마치다가 올 시즌 가장 정석적으로 수비와 역습을 가하는 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어서 마치다는 다득점을 노리는 공격적인 팀은 아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이와타에게 무득점 패배를 안은 것이 리그 첫 무득점 매치였다. 그만큼 꾸준함이라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팀이다. 압박 라인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서 공을 끄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다. 사간도스와 가와사키 같은 공격적인 팀들이 마치다의 재물이 되기도 했다. 마치다가 결국 정석적으로 수비와 역습을 가하는 팀이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교토상가가 공격적이고 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이지만 공격에서 잘 터지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외려 수비에서 틈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다. 수비 후 역습으로 성향이 바뀐 팀을 상대로는 전적도 뒤집혀가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마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후쿠오카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생각보다 가와사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이 잦은데 미드필더 활용이 뛰어난 가와사키의 공세를 100% 저지하는 것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동성이 약한 가와사키를 상대로 역습이 통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와사키 상대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일단 후반전에 승부를 보려 할 수 있다. 올 시즌 후반에 득점력이 올라오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을 잘 만드는 면모가 있어서 상대가 공을 따라다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상대의 압박과 기동력에 고전하는 양상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단 화력으로 찍어 누를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보다 가와사키를 상대로 후쿠오카가 고전하는 모습인데 미드필더의 활용과 빅찬스 메이킹에 뛰어난 가와사키를 100% 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기동서잉 부족한 가와사키를 상대로 역습으로 성과를 내려 할 것인데 문제는 그 이상의 실점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플레이라는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아키타 대 반포레 고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는 고우가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면 말끔하게 대응해내긴 어려워 보인다. 공중볼 위주의 플레이에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편이고 상대의 패스 플레이에 초반부터 휘둘리는 양상도 꽤 보인다. 고우가 올 시즌에는 공격 횟수 자체가 적다는 점은 약점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오픈한 상황에서의 전개에서는 고우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고우는 굳이 보수적인 플레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격성은 제법 좋은 팀이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을 상대로 중앙 압박으로 꽤 좋은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격 횟수는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들이 주도하거나 오픈한 상황이 나오면 고우가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키타는 패스 플레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뚜렷한 편이 아니다.
공격 루트도 공중볼 말고는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고후가 오픈한 플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보이고 있고 울산을 상대로도 압박이라는 역량을 보여준 만큼 고후의 공격이 아키타에게 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포레 고후 승리를 추천합니다.